먼저 두 후보자님에 대한 일단 모두 발언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선 후보님. 안녕하세요. 1조 예산 확보의 추진력 새누리당 고양시정 후보 김영선입니다. 고양시는 아주 세계적으로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기성은 큰 강과 수려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천만의 서울시 옆에 또 천만을 포용하고 있는 경기 서북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수용인구, 부양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높은 학력, 많은 경험, 다양한 구성, 빈곤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제도라든지 문화적 흐름이라든지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또는 행정적 여러 가지 지원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를 새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교통의 GTX, 제2자유로 그리고 경로 2선의 복선화, 지상화를 추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양시에 최초로 산업다운 킨텍스1을 완공하고 킨텍스2를 이어서 킨텍스3를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무한 갈등과 분열과 당망밖에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산업화와 교육화와 많은 콘텐츠와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 22세기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하고 또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나아가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 특히 19대 국회는 정치인들 간에 시대에 어긋난 논쟁들만 많았습니다. 이제 고양시 일산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무역을 만들 수 있는, 무역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무역 경제 수도를 만들 수 있는 FTA 지원센터, 무역협회와 마이스 산업의 킨텍스를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정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미 후보입니다.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봄바람이 우리 일산 주민들 삶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쉼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말만 무성하던 GTX A 노선을 확정 지어서 달리게 했고 5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대곡 소사 전철의 재정분담 문제를 해결해서 지난 연말에 드디어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문제도 부처 간에 합의를 끌어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자동의 도서관도 다 지었고요. 그리고 일산동의 도서관도 짓게 되었고 청소년 수련관도 우리 일산 서구에만 없었는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빈 가게가 너무 많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새누리당 8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특히 경제는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실업자 100만 명, 비정규직 800만 명, 청년 실업률 무려 12.5%입니다. 민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계 부채만 1200조나 쌓였습니다. 이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좋은 정치가 좋은 경제를 만듭니다. 서민경제의 회복, 이것은 정권 교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켜서 일산 발전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일산에서부터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고 우리 서민들의 행복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 의제를 물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그 답변을 김현미 후보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공약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이 공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테크노밸리가 판교에 들어서면서 판교 경제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 북부에도 테크노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이 있고요. 항공대에서 방송영상 IT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를 우리 일산에 유치하게 된다면은 김포, 파주, 또 양주, 우정부를 잇는 십자로에 우리 일산 서구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 경기 북부의 테크노밸리를 유치해서 방송 영상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이런 것들을 위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은 여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10만 평 규모의 5천억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이를 위해서 경기도 테크노밸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지원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삼선 의원이 되어서 상임위원장 차례가 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자부의 적극적인 지원, 농림부를 설득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송포 송산 지역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유치해서 여기를 우리 일산의 경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삼고 또 우리가 이 지역이 남북 경제 협력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대북 경제로 뻗어나가는 전진 기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송포 송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2의 테크노밸리를 대북 경제로 진출하는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 일산 경제를 살리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여러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고양시를 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공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가질 법한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양시를 걱정하고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나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경제에 있어서 테크노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테크노밸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경기 북부에 있고 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인 자원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 통일시라든지 통일을 대비한 경제특구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민간경제보다는 국가경제 지원은 이번에 개성공단 사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고 그것들이 우리가 21세기, 21세기를 나아가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특구가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한 것처럼 제가 항공대에 200억 예산도 지원해줬고 또 동국대 의료기기도 제가 촉발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바이오나 항공산업, 로봇산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고양시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무역 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역 도시를 어떻게 나아가느냐? 킨텍스의 무역대학을 유치해서 청장년 여성들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21세기형 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로 경기 북부 한국무역협회와 세계 한인무역협회의 인적 능력을 결부를 시키면 세계적인 역량을 이 고양시에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FT 지원센터와 또 이러닝 센터 같은 신산업도 유치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공약이 그 유사한 면도 있고 일부분 겹치는 면도 있고 저희 토론회의 목적 자체가 그 두 분 토론회의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유념해 주셔서 들으시면 투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던질게요. 그 킨텍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킨텍스는 일산 서구의 핵심 시설이죠. 근데 킨텍스의 활성화를 빼놓고 일산 서구의 발전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킨텍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시설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킨텍스가 발전해 오면서 킨텍스가 지원 활성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건설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취지에서 변질렌체 개발되는 양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를 보다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원님 두 분 후보님들이 어떤 소신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영선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킨텍스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전시 창구고요. 아주 높게 얘기하면은 21세기의 컨텐츠와 융복합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결국에 그 킨텍스 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받는 민원이 어떻게 관광산업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호텔 부지를 주거용지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상하수도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외곽에 연립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시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 킨텍스를 키울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00불 수준이냐, 20,000불 수준이냐, 30,000불 수준이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속에서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다면 국제 전시라든지 최신 기술의 전시라든지 그 속에서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청장년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프로그램별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세돌의 그 알파돌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이러닝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러닝 센터는 전자출판, 전자영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로봇 콘텐츠, 교육 콘텐츠 또는 여러 가지 사무용 콘텐츠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스에 정말 30,000불에서 50,000불 세계를 도와주는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킨텍스로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그러니까 킨텍스의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현미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킨텍스는 전시 산업 하는 데죠. 그런데 지금 약간 관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았으면 싶고요. 제3 킨텍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제1과 2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완성이 되었고 제3이 지금 사실상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자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제3 킨텍스에 대한 용역을 지금 거의 끝내가고 있는 거고요. 고양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는 주체가 3개가 있습니다. 포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킨텍스에 대한 킨텍스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1,7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제3 전시장을 위해서는 5천억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고양시의 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경기도 재원회 같은 경우에 킨텍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가 지금 저희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부를 움직여서 포트라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만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다시 입성하게 되면 산자위원장을 맡아서 반드시 풀어내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세계적 규모의 킨텍스 전시장, 제3 전시장까지 완결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에 하나로 저는 연세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미 킨텍스를 다녀가는 방문객이 연간 500만 명이고
임진각을 다녀가는 관광객이 약 6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객들과 캘컬처밸리를 연결시킨다면은 킨텍스의 면세점까지 결합하게 된다면 킨텍스는 명실상부한 전시 관광도시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속도를 붙여나간다면은 임기 안에 분명하게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